네, 안녕하세요. 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판례를 하나 공부해 볼 건데요. 공유물 분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들 많이 하시죠. 공유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 다수죠. 다수가 이 물건을 공유하는데 지분 형태로 공유하는 것을 이제 공유물 분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분 형태로 이제 보유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을 하기도 한다. 이게 사람들이. 근데 분할을 할 때 이제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가 사망해서 자식들이 B, C, D가 상속을 받아서 B, C, D가 이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렇게 3분의 1인지 요렇게 3분의 1인지 이렇게 3분의 1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지분이 어디엔가 3분의 1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살면 문제가 없고 같이 합의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뭐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상 뭐가 어떨 때 문제되냐면 이제 이 BCD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B의 지분 중의 일부가 이제 압류가 잡히고 압류가 돼서 경매를 당하고 새로운 F라는 사람이 C와 D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거를 분할해 달라 또는 매수해 달라 사달라는 거죠. 자기 B의 지분을 샀던 거를 C, D가 사달라. 이런 경우가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랬을 때 C하고 D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B의 지분이죠. B의 지분을 산 F를 상대로 C, D가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 F는 이제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 다음에 소송의 결과 기본적으로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물을 그냥 나눠라 이거죠. 현물 분할. 그러다가 현물 분할에 대한 합의가 많이 이르지 않거나 또는 이제 그 엄청나게 큰 어떤 훼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현물이 분할되는 경우라면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는 현금 분할을 하기도 하죠. 이 현금으로 나눠라 이거죠. 현금 분할을 하려면 그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냐면 경매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공유물 분할 경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지금 이게 이제 대체적인 어떤 개요인데 이거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소송을 걸면 당연히 현금 분할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경매에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고 현물 분할을 시도하다가 현금 분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빨라도 1년 이상 늦으면 뭐 3년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것은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방법 법원이 분할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은 뭐냐? 여기가 공동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공유 관계처럼 공동 상속이에요. 공유 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에 대한 명시 묵시적 합의가 있고 지분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 토지나 지상 건물에서 거주한다. 즉 이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상에서 일부는 거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냥 같이 이용하자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례에서는 이제 그 거기에 묘도 있고 그곳에 지분 중의 일부의 건물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가족이 사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분명하다면 이때 공유자의 일부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그냥 분할 방법으로 분할할 걸 주장할 때 법원은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 방법과 이때 경매 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해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이 토지에 여기 좀 보면
한 1번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1번 지분을.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받고 2, 3, 4를 상대로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 거죠. 그럼 이럴 때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이 토지에 대해서 과거에 1, 2, 3, 4가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 그 다음에 긴밀한 사용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냥 바로 현금 분할, 즉 경매라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긴밀한 유대관계 이런 이제 설명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다. 불가피한 경매 분할. 그죠? 여기가 뭐냐면 객관적 구체적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 추상적 사정으로 함부로 경매 분할을 명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현물로 분할이 원칙이고 경매 분할이 이제 부수적이지만 경매 분할을 너무 손쉽게 판단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 조상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에 대한 공유관계, 그 다음에 공유물 사용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일부가 공유 토지나 지상 건물의 거주 생활, 묘소 보유, 공유물 점유 사용 형태로 보더라도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죠? 경매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 사용 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경매 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즉시 따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경매 분할을 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현물 분할 안 되면 경매 분할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소송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시 일부의 분묘가 현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따르는 공유물의 점유 사용의 상용 형태가 어떠했는지 기존의 점유 사용 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 명백한지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다 그 고려한 연후에 그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